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복원 사업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성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복원 과정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별 없는 이용으로 크게 훼손됐던 지리산 세석평전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지 20여 년 만에 본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상록수 구상나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는 인도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여기 앉았었거든요. 여기 저쪽에 네. 앉아있는데 바로 요승부 놔두고 차가 섰어요. 어제 낮 12시 40분쯤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5살 김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창원에서 80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 승강기에 박혔는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만 200여 건에서 5년 사이 9,700여 건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력, 청력 등 신체적 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 시에 인지한다든지 판단 시에 사고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혜택을 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사고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49%를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체계 손질 등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면허를 반납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복원 사업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고려토성, 진주외성에 이어 진주성 남문터까지 발굴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복원 과정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배수로 발굴, 고려시대의 토성 발굴, 조선시대의 진주외성 발굴, 최근엔 진주외성 남문 추정지까지 발견되면서 진주대첩 광장 조성터는 진주 역사를 시대별로 담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이곳이 남문으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복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남문이라면 앞과 옆쪽에 옹벽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데다 옛 진주 성도를 보면 더 동쪽의 위치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촉성문과 공북문의 경우에 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서울에 있는 특정한 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하는 정체성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또 촉성문 앞 차도인 농계로의 발굴 여부와 남강 백사장 복원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진주문화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발굴 작업이 오는 8월 마무리되지만 진주 성내 유적지 조사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발굴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가을 말에 시작돼서 11월 달쯤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가 뭐 어떤 유적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정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표류해온 복원 사업을 서둘러 완공해야 한다는 목표와 여론에 밀려 엉터리 진주성 복원이 됐다는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진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역사관의 역할과 전시 구성,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문화재위원 평가회를 열어 진주 정촌뿌리 산단의 공영 화석 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지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 당사자인 발굴조사팀과 뿌리 산단,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해 발언했으며 평가위원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존 방법과 관련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과 현지 보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8, 90년대 무분별한 야영과 군사시설로 파괴됐던 지리산 세석평전이 자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과 함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자 생태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준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 고산지대에 더 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지리산 세석평전입니다. 초록의 구상나무 사이로 털진달래가 연분홍 꽃을 피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석평전은 물이 많고 땅도 비옥해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입니다. 세석에 딱 서면 쫙 펼쳐 있는 그것이 꼭 산이면서도 무슨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후련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후에야 피는 진달래꽃, 뒤이어 피는 철쭉, 그리고 구상나무가 어우러진 이곳 세석평전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텐트와 인파가 점령한 세석평전. 나무와 풀은 베어졌고 땅까지 파헤쳐진 산림은 아예 야영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다 적군이 침투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지난 91년 벙커와 참호,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무분별한 야영과 군사시설로 속살까지 다친 세석평전의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건 1995년. 토양을 보충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군사시설은 걷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치사와 야영은 물론 탐방객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사람의 접근을 막은 지 20여 년. 다행스럽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훼손이 심했던 탓에 속도는 더딥니다. 식생보다 더 원천 그 지형이 완전 훼손되었기 때문에 복원하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이. 아고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세석평전.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의 신규 발주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첫 LNG 연료 추진선입니다. 11만 3천 톤급의 중형 유조선으로 자체 기술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디젤류에 비해 배기가스를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또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선박보다 경제성도 높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건조된 LNG 연료 추진선은 이미 네덜란드 항구에서 연료 공급을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LNG 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까지 LNG 밸류 체인 전반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 반려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대우조선해양도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조선소에 기술 제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적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 새로 발주되는 세계 선박 시장의 60.3%, 즉 10대 중 6대는 LNG 연료 추진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자체 제작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관련 기자재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최근 거창의 한국 승강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교육부가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비리 혐의 등으로 승강기 대학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승강기 대학 실태 조사를 벌여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당, 수용형 재산 매입 계약금 미환수, 부당한 교원 임용 등의 비리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남해 IGCC 건설 촉구를 위한 군민 모임은 오늘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 IGCC, 즉 석탄 가스와 복합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해 IGCC의 경우 화력발전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시민과 공무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수사대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중점 단속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 중심으로 꾸려질 시민수사대는 앞으로 불법 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깨끗한 진주시가지 조성에 나서게 됩니다. 신임 39 보병 사단장에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을 지낸 박안수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한 박 소장은 해안 경계와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춰 민관 군경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수영장과 공연장,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도서관을 2021년까지 추무공동에 건립할 예정이며 이미 개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 내년 3월에는 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또 봉사활동과 더불어 진주 역사 속으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9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LH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엔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예비 창업자와 3년 미만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분야 20팀, 도시재생, 주거복지 관련 공익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 분야 10팀을 선정합니다. 사천시가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사천 내 호텔 리조트의 상호 할인 혜택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케이블카 탑승객은 사천의 호텔이나 리조트에 최대 55%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으며 숙박객이 케이블카에 탑승하면 일반 캐빈에 대해 정상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